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같은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두 여자가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적으로 불렀습니다. 한 명은 시어머니였고 한 명은 며느리였습니다. 둘 다 아이를 위한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자신이 진짜 엄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실에 남은 건 깨진 관계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사랑과 지배는 어디서 갈라지는 걸까요? 헌신과 통제는 얼마나 가까운 걸까요? 그리고 과연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오늘은 한 가정에서 벌어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35의 며느리 은혜입니다. 은혜는 결혼 3년 차 남편 준호와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혼자 키운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고등학생 때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준호를 키웠고 준호는 그런 어머니의 헌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고생을 아는 은혜는 시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결혼 초반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첫 명절이었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긴장한 은혜에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혜야,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편하게 지내자.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근데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시어머니는 은혜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붙이면 눌러붙지 않아. 나물은 이 순서로 무치면 색이 예뻐. 은혜는 감사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명절이 끝나고 은혜 부부가 돌아갈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한가득 싸주셨습니다. 은혜야, 이거 가져가. 너희 둘이 해먹기 힘들잖아. 어머니, 너무 많아요. 괜찮아. 내가 해놓은 거 먹어. 그게 편하잖아. 은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집살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야.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원래 그래.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지? 응, 나도 운이 좋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은혜는 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갑자기 시간이 나서. 괜찮지? 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집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은혜야, 냉장고 정리 좀 해야겠네. 네, 제가 어제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금방 또 지저분해져. 내가 해줄게.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은혜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금방 끝나. 냉장고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유통기한 짧은 건 앞에, 긴 건 뒤에. 네. 그리고 야채는 이 칸에 넣어야 오래가.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냉장고 정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거실을 보셨습니다. 은혜야, 소파 배치 바꿔볼까? 네, 지금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면 답답해 보여. 이쪽으로 돌리면 훨씬 넓어 보일 거야. 하지만 한번 해보자. 안 좋으면 다시 돌리면 되지. 결국 소파를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갈게. 준호 어디 갔어?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갔어요.
그래. 그럼 준호 오면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해.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은혜는 소파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다시 옮기기도 애매했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소파 왜 옮겼어? 어머니가. 아, 엄마 오셨었구나. 어때? 이게 더 좋지? 글쎄, 엄마 센스 있으시잖아. 그냥 이렇게 두자. 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게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준호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은혜가 입덧이 심해서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들고 오셨습니다. 은혜야, 이거 먹어봐. 입덧에 좋아. 어머니, 감사해요. 괜찮아. 힘들지? 임신은 원래 그래.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아침이면 죽을 끓여 오셨고, 저녁이면 국을 끓여 오셨습니다. 은혜는 감사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할 일도 없는데 뭐. 은혜 돌보는 게 재미있어. 하지만 어머니도 쉬셔야죠. 나는 괜찮아. 손주 생각하면 안 힘들어. 은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됐습니다. 아기 물품을 준비할 시기였습니다. 은혜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은혜야, 뭐 보니? 아기 침대 알아보고 있어요. 내가 사줄게. 어떤 거 좋아? 어머니, 제가 살게요. 괜찮아. 내가 사주고 싶어. 손주 첫 선물이잖아. 정말 괜찮아요. 은혜야, 사양하지 마. 엄마 마음이야. 결국 시어머니가 침대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도, 아기 옷도 모든 걸 사주셨습니다. 은혜는 고마웠지만 뭔가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아기 맞이 준비를, 엄마로서의 첫 경험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였습니다. 은혜는 집 근처 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혜야, 조리원은 내가 알아봤어. 네, 어머니가요? 응, 내 친구 며느리가 다녀온 곳인데 엄청 좋대. 여기로 가자. 어머니, 저도 알아보고 싶어요. 이미 예약했어. 자리 금방 차니까 서둘러야 해. 예약을. 벌써요? 그래야 좋은 방 잡지. 걱정 마. 비용은 내가 낼게. 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화가 났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조리원을 예약하셨대. 그래, 잘 됐네. 엄마가 알아서 해주시니까 편하잖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셨어. 엄마가 잘 알아보셨을 거야. 걱정 마. 내가 선택하고 싶었어. 은혜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가 도와주시는 건데. 예민한 게 아니야. 이건 내 일이잖아.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뱃속에 애기 있잖아. 은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임신 호르몬 때문인지 정말 서러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은 힘들었지만 지훈이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는 지훈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잘 키울 거야.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첫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은혜야, 괜찮아? 네, 어머니. 우리 지훈이 어디 있어? 신생아실을 보며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생했어, 은혜야. 정말 수고했어.
괜찮아요. 지훈이 정말 예쁘다. 우리 준호 닮았어. 은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오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오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은혜야,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지훈이는? 수유했어요. 그래, 잘했네. 내가 지훈이 좀 안아볼게. 시어머니는 지훈이를 안으셨습니다. 은혜가 지훈이를 안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먼저 안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을게요. 괜찮아. 은혜는 쉬어야지. 출산하고 얼마나 힘들어. 하지만 내가 안아줄게. 지훈아, 할미 왔다. 지훈이가 울면 시어머니가 달래셨습니다. 은혜야, 애기 왜 우니? 배고픈가 봐요. 수유 시간 됐어? 내가 데려다 줄게. 제가 데려갈게요.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은혜는 준비해. 은혜는 점점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2주간의 조리원 생활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울었습니다. 은혜가 일어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지훈이 우는 소리 들렸어. 괜찮아? 네, 제가 할게요. 내가 도와줄게. 은혜 혼자 힘들잖아.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거의 매일 밤 오셨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혜야, 일어났어? 지훈이 분유 먹였어? 네, 어머니. 방금 먹였어요. 트림은 시켰어? 네. 잘했네. 오늘 날씨 춥던데 옷 두껍게 입혀. 네, 알겠어요. 점심엔 뭐 먹을 거야?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해줄게. 미역국 끓여올게.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금방 해와. 시어머니는 오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미역국과 반찬을 가득 들고 오셨습니다. 은혜야, 이거 먹어. 미역국 먹어야 젖 잘 나와. 감사해요, 어머니. 지훈이는 잘 자? 네, 자고 있어요. 내가 한번 볼게. 시어머니는 자는 지훈이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지훈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은혜는 피곤했습니다. 출산의 피로도 가시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를 매일 모시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어머니 오셨어? 응. 힘들어? 조금. 엄마한테 말해볼까? 아니, 괜찮아. 어머니도 손주 보고 싶으신 거니까. 그래도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내가 참을게.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유식을 시작할 시기였습니다. 은혜는 이유식 책을 사서 공부했습니다.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재료를 사고 레시피를 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이유식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에는 이유식 용기가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은혜야, 이유식 만들어 왔어. 어머니,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요. 내가 만든 게 더 안전해. 처음 만들면 간 맞추기 어렵잖아. 하지만 제가 해보고 싶어요. 다음에 해봐. 오늘은 이거 먹여. 은혜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하고 싶어요. 은혜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다 지훈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처음엔 다들 실수해. 내가 해줄게. 결국 시어머니가 만든 이유식을 먹였습니다. 지훈이는 잘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봐, 잘 먹잖아. 역시 할미가 만든 게 최고지.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유식 하나 못 만들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돌이 지났습니다. 어린이집을 알아볼 시기였습니다. 은혜는 집 근처 어린이집 몇 군데를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상담 예약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어린이집 상담 가려고요. 어디? 집 근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쪽은 별로야. 네, 평도 좋던데요. 내가 알아봤는데 선생님들이 자주 바뀐대. 그럼 안 돼.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내가 아는 곳 있어. 거기 원장님이 내 친구야. 특별히 잘 봐줄 거야. 어머니, 저희가 직접 알아보고 싶어요. 은혜야, 어린이집은 신중하게 골라야 해. 경험 없으면 몰라. 하지만 내가 전화해 볼게. 자리 있는지 알아볼게. 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 물론이지. 근데 이 어린이집이 정말 좋아. 한번 가보자. 결국 시어머니가 정한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원장은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이 아기가 지훈이구나? 네, 우리 손주예요. 정말 예쁘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특별히 잘 돌봐드릴게요. 상담은 은혜가 아니라 시어머니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지훈이 알레르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좋아하는 음식은요? 과일이랑 밥 잘 먹어요. 은혜는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은혜야, 어때? 좋지? 네. 그럼 여기로 정하자. 제가 다른 곳도 좀 더 알아보고 싶어요. 왜? 여기가 제일 좋은데. 그래도 비교해보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혜야, 나한테 불만 있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알아봐 준 게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결정하고 싶어요. 은혜야, 난 다 지훈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왜 그걸 모르니? 은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정한 어린이집으로 정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엄마가 좋은 곳 알아봐 주셨잖아. 응. 왜 그래? 뭐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냥 피곤해.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아이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진 걸까? 그리고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은혜야, 준호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뭔데요, 엄마? 너희 둘 다 일하느라 바쁘잖아. 네. 그래서 말인데 생활비 통장을 내가 관리해 줄까 해.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그래. 너희는 돈 관리할 시간도 없잖아. 내가 해주면 편하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은혜는 준호를 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할 수 있어. 은혜야, 우리 둘 다 바빠. 엄마가 도와주신다는데. 하지만 이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은혜야, 나 믿지? 내가 이상하게 쓰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하고 싶어요. 은혜야, 솔직히 너희 둘 다 돈 관리 서툴잖아. 작년에도 카드값 밀렸잖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좀 서툴긴 해요. 내가 관리하면 저축도 되고 계획적으로 쓸 수 있어. 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배워가면 돼요. 배우다가 돈 낭비하면 어떡해? 지훈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드는데. 은혜야, 엄마 마음 알지?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준호가 은혜를 봤습니다.
은혜야, 엄마 말씀도 일리 있어. 여보, 힘들면 엄마한테 부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은혜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장과 카드를 시어머니에게 넘겼습니다. 그날부터 매달 정해진 용돈만 받았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걸 사려면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옷 좀 사야 할 것 같아요. 얼마 필요해? 한 10만 원? 10만 원이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요즘 아동복이 비싸요. 알았어. 내가 사줄게. 내가 아는 데 가면 싸게 살 수 있어. 어머니, 제가 직접 사고 싶어요. 괜찮아. 내가 보는 눈 있잖아. 걱정 마. 은혜는 점점 자신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도 아이도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자라면서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할머니였습니다. 할미. 지훈이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은혜를 보고도 할머니부터 찾았습니다. 지훈아, 엄마한테 먼저 안아줘야지. 할미, 할미. 시어머니는 웃으며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할미 보고 싶었어? 응, 할미. 은혜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지훈이가 밥을 안 먹으려 했습니다. 지훈아, 밥 먹어. 싫어. 조금만 먹자. 싫어. 엄마 싫어. 시어머니가 개입했습니다. 지훈아, 할미가 먹여줄까? 응, 할미 좋아.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자 지훈이는 입을 벌렸습니다. 잘했어, 우리 지훈이. 은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밤에 지훈이가 악몽을 꾸고 울었습니다. 은혜가 달려갔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지훈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미, 할미. 은혜의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엄마가 안아줄게. 싫어. 할미, 할미 불러. 결국 시어머니를 불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지훈이는 금방 진정됐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훈이. 할미가 여기 있어. 은혜는 문 밖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엄마인데 왜 내 아이가 나를 안 찾을까?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은혜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며칠 뒤 은혜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준호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독립하고 싶어. 우리끼리 살고 싶어. 지금도 독립해서 사는데? 아니야. 어머니가 매일 오시잖아. 우리 삶이 없어.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혜야, 엄마 섭섭해 하실 텐데. 나도 섭섭해. 내 아들이 나를 안 찾아. 지훈이가? 응. 지훈이는 할머니만 찾아. 나는 엄마인데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안 나아져. 점점 더 심해져.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잖아. 도움이 아니야. 침범이야. 침범? 어머니는 우리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계셔. 우리가 결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뭐야?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난 정말 힘들어.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고 있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정말? 응.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준호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혜는 직접 시어머니와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이사 가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불편해? 아니에요.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요. 지금도 독립해서 사는데 뭘 더 독립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자주 오는 게 싫었어? 싫은 게 아니라 저희끼리 좀 살고 싶어서요. 지훈이는? 당연히 저희가 데려가죠.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은혜야, 지훈이는 내가 키웠어. 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내가 일할 때 누가 돌봤는데? 밥 먹이고 재우고 병원 데려간 게 누군데? 그건 도와주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야. 키운 거야. 어머니, 넌 일만 했잖아.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지훈이랑 시간 보낸 건 나야. 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전 엄마예요. 엄마는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훈이는 날 엄마처럼 따라. 넌 그저 낳은 사람일 뿐이야.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너무한 게 뭐야?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전 일해야 했어요. 생활비 벌어야 했다고요. 그건 내 선택이잖아. 일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 하지만 뭐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 결과도 내가 감수해야지. 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뭘 원하신 거예요? 뭘 원하긴. 고맙다는 말이지. 고맙다고요? 그래.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이제 이사 간다고? 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개입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개입? 내가 도와주니까 내가 편하게 산 거야. 전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럼 뭐야? 혼자 할 수 있었어? 지훈이 돌보면서 일하고 할 수 있었어요. 거짓말. 넌 첫날부터 허둥댔잖아. 그건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배우면 됐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배우는 동안 지훈이는 어떡하고, 애가 잘못되면 지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알아서 키울 수 있어요. 너한테 맡기면 제대로 할 수 있어? 그 순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다 들려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야, 은혜가 이사 간대. 지훈이 데려간대. 준호는 은혜를 봤습니다. 은혜야, 다시 얘기하자. 엄마도 계시는데. 은혜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역시 당신은 어머니 편이네. 편을 가르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야? 나한테는 참으라고만 하잖아. 은혜야, 목소리 좀 낮춰. 왜?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는 상처받아도 돼?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은혜야, 내가 언제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은혜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못되게 군 게 아니죠. 무시하셨어요. 무시? 제 의견을 한 번도 들어주신 적 없어요. 내가 언제? 이유식, 어린이집, 병원, 옷, 모든 거요. 전부 어머니가 정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다 너희 잘 되라고. 잘 되라고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삶을 다 빼앗아 놓고 잘 되라고요? 빼앗아? 내가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전 안 받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때 말을 하지 그랬어. 말했어요. 언제? 매번요. 근데 어머니는 안 들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혜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좋다는 걸 강요하셨어요. 강요? 네. 다 너 잘되라고 그 말로 모든 걸 덮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세요? 제가 제일 서러웠던 게 뭔지. 지훈이가 할머니만 찾을 때요. 그건 밤에 악몽 꾸고 올 때도, 다쳐서 올 때도 지훈이는 저를 안 찾았어요. 은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를 낳은 사람으로만 봐요. 엄마로 보지 않아요. 은혜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제 자리를 빼앗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생각이 어쨌든 결과는 그래요. 은혜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저희 생활비 통장이요. 어머니가 관리하시잖아요. 그게 왜, 이것도 통제예요. 어머니가 돈을 쥐고 계시니까 저희는 어머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통제? 난 도와준 거야. 돈 관리 못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맡기셨죠? 그래, 실제로 너희 둘 다 서툴잖아. 그럼 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냥 빼앗으셨어요? 빼앗은 게 아니라 빼앗은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를 믿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난 걱정돼서 그랬어. 너희가 힘들까봐. 걱정이 아니에요. 불안이에요. 뭐? 어머니는 우리가 잘할까봐 불안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절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경쟁자로 보신 거 아니에요? 경쟁자? 네. 준호를, 지훈이를 두고 경쟁하는 사람으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어머니는 준호를 혼자 키우셨어요. 남편 없이 힘들게. 그래서 이번에는 놓치기 싫으셨던 거죠. 손주까지 어머니 손으로 키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지훈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전화 갈게요. 준호가 막아섰습니다. 은혜야, 진정해. 다시 얘기하자. 이미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리 앉아서. 여보. 은혜는 준호를 봤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침묵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무시할 때, 내 선택을 무시할 때 당신은 그냥 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몰랐다고요? 엄마도 소중하고 은혜도 소중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어머니의 편을 든 거예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은혜야,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은혜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은혜야, 기다려. 은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나도 며느리였어. 은혜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살았어. 시어머니 눈치 보고 참고 견디고.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정한 대로 살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며느리는 그렇게 안 살게 해주고 싶었어. 은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똑같이 하셨어요. 어머니는 며느리로 고생하셨지만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똑같이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았어. 난 도와주는 줄 알았어. 근데 난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넌 좋은 엄마야. 난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어머니, 내가 준호를 혼자 키웠잖아. 그게 내 자랑이었어. 내 정체성이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훈이 낳고 잘 키우는 걸 보니까 질투가 났어. 넌 남편도 있고 여유도 있고 나보다 나은 환경에서 키우잖아. 어머니, 그게 부러웠어. 그래서 더 개입하고 싶었어.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은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은혜야, 어머니의 상처가 저한테 또 다른 상처가 됐어요. 알아, 알아. 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지훈이 엄마로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지훈이 잘 키워. 넌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은혜는 지훈이를 꼭 안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준호야, 난 뭘 한 거지?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 며느리 괴롭히는 그런 시어머니는 되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잖아. 은혜를 내쫓았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빈 거실을 봤습니다. 지훈이 장난감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던 곰돌이 인형이 소파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인형을 안았습니다. 지훈이 목소리가 안 들려.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야, 은혜한테 잘해. 이제라도 은혜 편이 돼줘. 좋은 남편이 돼. 네, 엄마. 그리고 지훈이. 잘 키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은혜의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제잘거림이 없었습니다. 준호도 은혜를 찾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핑계로 그녀는 모든 걸 통제하려 했습니다. 헌신한다는 명분으로 그녀는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빈집이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난 정말 사랑한 걸까? 아니면 소유하려 한 걸까? 돕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었던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선의로 시작해서 상처로 끝났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배은망덕한 걸까요? 아마 둘 다 아닐 겁니다.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돕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이 며느리로 고생했던 것처럼 며느리는 편하게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며느리도 처음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의 자리를, 엄마로서의 권리를 잃어가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사랑은 때로 경계를 흐립니다.
도움은 때로 통제가 됩니다. 헌신은 때로 소유욕이 됩니다. 우리는 선의로 시작해서 상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상대방의 속도를, 상대방의 실수할 권리까지도 도와주고 싶다면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함께하고 싶다면 공간도 줘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관계도 숨을 쉽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며느리 입장이라면 감사하면서도 불편한 적 있으신가요?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도와주는데 감사를 못 받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들, 남편 입장이라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드신가요? 이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듣는 거죠. 난 이렇게 느껴. 그랬구나. 미안해. 난 이런 마음이었어. 이 대화가 있었다면 이 가족은 달라졌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그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몰래 듣는 이야기 정미숙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